Recording in progress. 사람들이 갑자기 패딩을 입고 다녔는데 쌤은 오늘 이러고 나왔어. 너무 춥게 입고 나오지 않았냐? 아니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되게 춥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약간 롱 패딩을 입고 다녀서 미쳤구나 이 날씨에 이랬는데 오늘 담요를 쓰고 갈 판. 너무 추울 것 같아. 이따 한 0도씨 밑으로 내려가던데 난 너무 얇게 입고 왔어. 미쳤나 봐. 날씨가 완전 미쳐갖고. 보자. 13강의 7번에서 11번 오늘 나갈 예정이고요. 암기 안 하세요? 오늘 뭐라도 하나 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과서 3과를 보든 12강을 보든 뭐 통으로 하라는 게 아니니까 뭐 빈칸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암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암기를 하고 동반이어 하기로 했으면 동반이어 하는 거였잖아요. 뭐든 하나를 하고 가세요. 오늘 이제 8시까지 아마 하게 될 텐데 7시부터 8시까지 서천 애들이랑 같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한 개를 해결하고 가는 걸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강의 7번이요. 13강의 7번이 그 영덕고 2번 시험범위였거든, 중간고사. 근데 영덕고가 워낙 문제를 약간 기상천외하게 내는 편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냈냐면 이게 혹시 수업 나갔나요? 13강? 나가긴 했어요. 나갔어? 나갔대 뭐 끄덕끄덕하네. 그러니까 나간 거는 이게 뭐냐면 대체제와 보완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는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이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 수업은 아이패드로 하고 노는 건 핸드폰으로 놀거든요. 그럼 나에게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대체는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아예 대체할 수 있는 거 대체제라고 하는 거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달라가지고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게 보완제거든요. 그럼 뭐냐, 수연아? 쌤한테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저한테는 보완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핸드폰으로 하는 거나 아이패드로 하는 거나 맨날 똑같은 거 해. 둘 다 유튜브로 보고 둘 다 넷플릭스 본다고 보자는 것이 그럼 걔한테는 대체제죠. 핸드폰이 없으면 넷플릭스 보고 놀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영덕고가 조금 신박하게 된 건 뭐냐면 이게 그 대체제와 보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 그것의 예시를 들면서 얘는 대체제고 얘는 보완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거든. 내용은 되게 간단해. 근데 여기서 나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요 위에다가 원문 추가를 하는데 원문 추가를 뭐로 넣었는지 알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예시를 하나 더 든 거야. 여기서 내가 아직은 갈 길이 멀구나. 여기까지 생각 못했죠. 제가 여기서 이 다른 예시까지 낼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대한 예시를 한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 나올 예정까지는 아니니까 뭐 변형이 된다면 거기까지도 변형이 된다는 거.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모든 그 이제 다른 종류가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 근데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의 다양한 종류 같은 것들은 서브스티튜트냐, or 아니면 컴플리멘트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보완제냐, 아니면은 대체제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 Let's explain. 우선은 탐구를 해보제. This question을 by 뭘 해가지고 컨시더링 이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보제. 메델린이랑 다음에 알렉산드라의 이 두 가지의 두 유저 오브 디지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두 명의 유저의 케이스에 한번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 우선 메델린 같은 경우에 예시를 가보죠. 메델린은 이 두 가지. 조금 색깔이 뭐가 잘 띌까? 핑크색. 네. 메델린 같은 거 보죠. 메델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녀의 태블릿을 그 클래스 때 노트 하는 데 쓴대요. 요 이제 이 아이패드로 노트를 하나 봐. 이 노트가 그녀의 스마트폰에 이제 무선으로 싱크가 된대요.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다 가능한 거 알죠? 요즘에는. 네. 다 가능해요. 뭐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이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메델린한테 뭘 허락하게 해주냐면은 이거 하면서라고 분사구문으로 썼네. 얘가 주어였으니까
이 노트가 뭘 허락해주면서 이 메델린이 리뷰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녀의 노트를 핸드폰으로 뭐 할 때? 버스 타고 집으로 갈 때. 왜냐면 그때는 너무 무겁거든요, 아이패드가.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보면서 이제 노트를 한 거를 집에 가면서 보고 간대. 요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라로 가보죠. 알렉산드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그 태블릿과 폰을 사용한대요. 뭐 하려고 사용을 하냐면 서핑하려고 목적이네요. 인터넷. 또는 뭐 이메일 쓰려고 또는 체크, 소셜미디어 같은 거 확인하려고 이렇게 쓴대요. 근데 그 두 가지 디바이스 다 알렉산드라가 뭐 해주냐면은 온라인 서비스를 접속할 수 있게 해준대요. when 뭐 할 때 she's away from her 데스크탑 컴퓨터. 그러니까 본인이 그 데스크탑 컴퓨터가 이거잖아. 이 컴퓨터 말고 인터넷으로 접속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두 가지 기계를 다 쓴대요. 오케이. 그럼 얘는 요렇게 쓰고 얘는 요렇게 쓰고 있어요. 메델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당연히 컴플리멘트입니다. 보완제라는 거죠. 메델린은 대체될 수가 없는 바로 이제 보완제라. 대체제라는 건 완전히 이거 안 하고 이거로 써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대체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완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걔는 뭐가 있었냐면은 훨씬 더 큰 기능성을 얻게 되거든요. 그녀의 그 디바이스 중에서 두 가지의 디바이스에서 큰 기능성을 얻게 됩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왜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약간 기능성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대체제예요. substitute.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이행할 수 있어요. 거의 똑같은 펑션이요. 거의 똑같은 기능을 이해합니다. 알렉산드라 삶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시너지 효과가 있냐 없냐? 시너지 효과가 없음. 얘는 없음. 얘는 있는 거고. 얘는 두 가지를 같이 보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면 쓸수록 그 유용성이 더 올라가. 능률이 더 올라가. 근데 대체제 같은 경우는 그거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해서 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케이스가 보여주는 거, 일러스트레이트 보여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개개인의 소비자의 행동이 역할을 하더라. 어떤 것에 역할을 하더라.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디터미닝. 무엇을요? 특징. 캐릭터리스틱이에요. 네이처는 천성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여기선 특징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굿즈나 두 가지의 그 서비스 사이의 관계성 있죠. 관계성의 특징을 결정짓는데 개개인의 행동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야, 태블릿과 핸드폰의 관계가 대체제의 관계인지 아니면 보완제의 관계인지 그건 어디에 달려있다? 소비자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좀 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서 이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는 이렇게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죠. 컨슈머의 비헤이비어가 역할을 하더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이구나라고 이 케이스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뭐 주제 바로 한번 가보죠. 이거 주연이가 바로 해줘라. 어트리뷰트 특징. 명사로 하면 특징. 야, 명사로 하면 특징이고 동사로 하면 무슨 뜻이게? 무엇의 탓으로 하다.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그게 이제 동사로 하면 탓으로 돌리는 거. 이거 좀 자주 나오니까 외워놔라. 여긴 명사 앞에 더 붙였으니까. 개인 소비자의 행동에 관련된 스마트폰 같은 특징을 맺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징이 어디에 따라 있다? 바로 개개인의 그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게 그것이 주제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요약도 해주세요. 응. 개인 소비자의 행동을 지킴으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체적인 보완제인지 우리는 확인하고 결정 지을 수 있다.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위에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제목 요약으로 써놓은 거는 문제라서 출제된 문제에 관련된 걸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승현이가 해.
상하 연관성을 결정짓는 거. 무엇이? 소비자의 행동이. 이렇게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야. 어? 사이에 연관관계의 특징을 영향을 끼치는 것에 큰 역할을 하더라. 누가? 소비자의 행동이.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의 서비스 간의 연관관계의 특징을 영향을 끼치는 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소비자, 개인 소비자의 행동이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제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 네, 소비자의 행동이 영향을 끼친다. 네,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 다음 거로 가보죠. 31번이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부터 사실은 이제 주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본인의 약간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자립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자립의 능력이 가지고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어떨 때 발전시킬 수가 있느냐면 사랑을 잘 받았을 때 네, 케어를 많이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선은 한번 보죠. 아이들은 발전시킨다. 어떤 능력? 요 능력. 솔리튜드의 능력. 즉 바로 고독의 능력이라는 건데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 능력을 발전시켜요. 어떤 것의 존재에 있을 때? 프레젠스는 존재고 무엇의 존재냐면 어텐티브한 아더예요. 어텐티브는 신경을 많이 써주는 이란 뜻이거든요. 관심을 기울이는 아더는 다른 사람인 거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존재죠. 그 존재 안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있잖아. 누가 사랑을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잘해주잖아.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건 이제 애정결핍이 없기 때문이지. 쌤은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일하시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이게 바로 이제 애정결핍 아니겠습니까? 혼자 못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보래. 뭐 이제 어떤 고도 이게 조용함이죠. That for 어디에 이제 내려앉은 조용함이냐면 네가 어린 남자아이를 on a quiet walk in nature. 그러니까 뭐 자연에서 조용히 산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자연에서 조용히 산책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사일런스가 있겠네요. 조용하겠습니까? 이러한 그 조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래.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comes to 뭐 할 거냐면은 굉장히 점차적으로 많이 인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무엇에 대해서 인지를 할 거냐면 what it is to be alone in nature.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혼자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by being with 이런 걸 하면서 뭐에 이제 약간 또 지지를 함께 받는 거냐면 도움을 받은 거야. by 이거 being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 someone은 누구냐면은 is introducing him to the experience. 그 경험에 그를 소개시켜주는 어떤 누군가죠. 어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에 서포트를 받는 데잖아. 사실 나는 서포트까지도 치고 싶어. 서포트를 받았을 때 그때 자연 안에서 혼자 있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점차적으로는 아이가 혼자 걸어요. 언론. 여기도 언론이 좀 더 포인트죠. 그럼 지금 여기서 3번과 4번이 포인트거든요. 3번은 뭐냐? 함께. 혼자. 함께 하면 혼자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누군가 때문에 서포트를 받는 거냐면은 이 경험을 이 남자 아이에게 소개를 해줬던 누군가의 존재 덕분에 이 자연에서 혼자 있는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아이가. 그럼 점차적으로 이 아이는 혼자 걷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함께 한다라는 것, 안락감, 애정 여기서부터 시작. 그래서 거기에서 고독이 나온다라는 내용이에요. 약간 심오하긴 한데 뒤에 예시도 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5월 이제 이게 첫 번째 예시였던 거야. 3, 4번이
산책으로 예시를 들었죠.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욕에 대한 것도 이제 예시를 해줘요. 원래 목욕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않냐? 때 밀어주고 뭐 다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내 나이에 그거를 받기는 좀 그런데 진짜 뭔지 아시겠죠? 그냥 좀 짜증나거든요, 약간. 혼자 이제 점차적으로 혼자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또 이제 다시 한번 이미진 상상을 해볼게. 어떤 엄마냐면 그녀의 2살짜리 된 딸에게 목욕을 시켜주는 엄마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얼루이 뭘 허락해주면서 이 아이의 레버리 위드 토이랑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지? 물감이라고 했어. 목욕 장난감이요. 근데 이렇게 목욕 장난감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냥. 공상이라고 밑에 단어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 공상을 허락하게 해주는 거야. as 뭐 어때? she make up story 뭐 이야기를 막 스토리를 막 만들어낸다거나 and 아니면은 learns to be alone with her thoughts 그녀의 생각과 함께 그냥 혼자 있는 것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과 함께 할 때 이제 그 목욕 장난감이랑 같이 공상을 하게 냅두는 거지. 왜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욕탕 가면은 엄마가 씻고 있는 동안에 저쪽 가가지고 탕에 가서 놀아 이런 거죠. 그래서 혼자서 탕에 가서 막 그냥 뭐 안녕 오리야 있잖아 이 장난감 가지고 안녕 오리야 하면서 공상하는 시간을 만들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야. 혼자 그냥 그 생각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요 애가 이제 혼자서 놀고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는요. 그녀의 엄마는 is present. 이제 여기 present가 존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로 하면 그래요. 현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available이라는 거는 옆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헐은 아이예요. 헐 마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헐에게 이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 모든 것은 알면서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왜 초록색이 쳐져 있는 줄 알아? 이게 함께라는 걸 인지한다라는 거야. knowing이라고 나오잖아요. 안 돼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함께. 그리고 이제 혼자 노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 엄마가 저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혼자서 탕에 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녀의 엄마가 현재 프레젠트 존재 있고 그녀 아이에게 지금 엄마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혼자 노는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있는 요 목욕은 이제 타임 언제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comfortable with 그녀의 상상만으로도 이제 편안할 때 바로 그때가 이제 혼자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어태치먼트가 enable 허락하게 한다. 솔리튜드라고 했거든요. 어태치먼트가 애착이거든. 딱 붙어 있다는 거 사랑이거든. 서로 간에 엄마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 이건데 이 애착이 무엇을 만드는 거다. 혼자 할 수 있게 한다. 혼자 가능하게 한다. 언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솔리튜드가 단어로 찾으면 고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고독이라고 해석하기 조금 이상하니까. 왜냐면 고독이라고 하면 론리니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거 약간 자립의 느낌이라고 봅시다. 자립이라고 갈 거면 어토노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만 써두긴 하세요. 자치자율이니까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독립성. 이것도 괜찮네. 애착관계가 독립성을 만든다. 이거 한글로든 뭐든 좀 써놔. 이게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빈칸 문제였거든요. 빈칸 문제 중에서 이게 빠져 있는 거였어요. 어태치먼트가 빠져 있었던 건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냐, 솔리튜드를 가능하게 하냐. 근데 이제 요 초록색 부분이
빈칸의 힌트였다. 함께 한다라는 것, 엄마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혼자 걷게 만들게 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애착이 솔리튜드를 만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거 한 번 더 보면요. 아이들은 본인의 그 디벨롭을 하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능력을 디벨롭 하거든요. 언제? 이거 했을 때 그들이 어태치드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이제 내가 애착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예요. To someone, 누군가에게 who cares about 되며 그를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누군가에게 나는 애착을 받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혼자 있을 수도 있는 거다. 제가 뭐 했냐면 쌤이 어땠냐면은 쌤 너무 엄마 껌딱 쳐가지고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엄마가 바로 앞에 있는 슈퍼를 갔다 바로 울고 이제 밖으로 나옴. 엄마를 찾으러 울면서 엄마 어딨냐고. 약간 이게 애착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9번. 9번은 가짜뉴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가짜뉴스가 어떤 식으로 퍼져나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면 서서 해. 알았지? 잘 봐야 돼 이번에. 알지? 잘 봐야 돼. 잘 봐서 뭘 해봐야 돼. 며칠 남았냐? 수능? 한 일주일 남았나? 딱 일주일 남았나요? 기분 어떨까? 왜냐면 그때 한번 봤나? 쌤 이제 애가 잠깐 왔거든. 대학 붙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수능 안 봐도 된다고. 중상에 잠깐 놀러 와다가 쌤 제자인데 잠깐 왔더라고요. 와서 그냥 저랑 수다를 떠다가 갔는데 그거 보면서 약간 너희들도 수시로 붙으면 참 좋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시로 만약 붙어버리면 굳이 생각해 두라고 얘들아.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 그때는 공부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공부 되겠냐? 쌤 지금 공부 돼요? 나는 너무 오래전인 것 같아서 지금 공부 잘 안 돼. 지금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지금 공부 안 된단 말이야. 그래, 지금 열심히 지금 너네가 정신 좀 차려. 가보자. 32번에 그 있잖아. 혹시 얘로 왜 꾸민 것 같아? 뉴스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단수 취급까지 한 거야. 응. 그리고 머치를 꾸며야 돼. 매니로 꾸미면 안 되고.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가짜뉴스에 이제 퍼져나가는 것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어쿨스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주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대요. 이 responsible hearing이야.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 없는 그런 공유인 거죠. 무책임한 공유라는 건데 indiscreet 신중하지 않은이라는 뜻이야. 이거 괜찮네. unreflective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이라는 뜻인데 요 밑에 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indiscreet가 바로 이제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 어쨌든 신중하지 못한 행위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뉴욕의 인디아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2016년 스터디에서 얘는 뭐야? 프렌치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 그 실험실은 얘인가 봐. 근데 어쨌든 얘랑 이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거기에서 found that 뭘 발견했냐면은 이 뉴스예요. 뉴스에는 59% 어떤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되는 링크에서 보는 그런 뉴스들 있죠. 야 퍼센트 나오면 여기다 스위치야. 근데 여긴 단수야. 알지? 퍼센트처럼 부분사 나오면은 뒤에다가 스위치거든요. 근데 뉴스는 단수 취급이니까 wasn't로 간 거야. wasn't read first라고 들어가져 있어요. 다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되는 링크의 59%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읽혀지지가 않다라는 것을 밝혀졌다라는 거. 처음으로 읽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되게 흥미가 있는 헤드라인이야. 포토를 봐요. 그 뉴스에서, 뉴스피드에서, or 아니면 다른 뭐 웹사이트에서. and then 그 다음에 클릭. 뭐를 누르냐면 쉐어 버튼을 눌러요.
to 리포스트 뭘 하려고 이거를 다시 리포스트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 아이템을 to 누구에게? 소셜미디어 친구들한테. 그럼 뭘 하지 않은 거냐? 지가 안 눌러본 거야. 바깥에 자극적인 사진, 제목. 그러니까 와 이거 봐 대박이지. 정준영 대박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얘 대박이지. 얘 개웃겨 이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바깥에 사진만 보고 아니면 타이틀만 본다는 거죠. without 뭐 안 하고요. 그러니까 full 아티클이라고 했는데 complete 아티클이라고 해요. 아티클 전체죠. 아티클 전체까지 클릭킹 through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은 채로 이제 소셜미디어 친구한테 그냥 리포스트를 누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게 이거는 컴펠링이랑 인터레스팅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컴펠링이 매력적인이라는 뜻으로 있어서 야 매력적인 매혹적인에는 인터레스팅 말고요. 솔직히 이거 너무 쉬운 캡티베이팅 괜찮아. 매혹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얘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겠어. 인트리규잉, 컴펠링, 캡티베이팅. then 그 다음에 they maybe 아마도 그러면은 이제 이 페이크 뉴스를 이제 나도 모르게 열심히 공유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뉴스를 쓸 때 있잖아. 기레기라고 하잖아. 어떻게든 조회수로 먹고 사는 애기 때문에 자극적인 어워드부터 먼저 이제 그 워드부터 먼저 때려 넣는단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물고기처럼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가짜 뉴스를 이렇게 쉐어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것 명사를 멈추기 위해서 목적 확장이죠. 뻗어나가는 거.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네가 이걸 쉐어하기 전에 우선 읽어라 라고 명령문으로 썼네. 네, 우선 명령문을 읽어봐라. 사실 이번에 김선호는 좀 쓰레기긴 한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더 내막의 사정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알아 니네? 알아? 뭐지? 전 여자친구한테 낙태를 강요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락길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속사가 재계약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가지지 못할 거면 망치겠다. 그래서 막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 뭐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긴 해. 근데 이것처럼 우리는 이게 더 퍼져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를 유튜브에서 조회수 때문에 연락에 찍어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놀아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선은 이거를 공유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너의 소셜 미디어 친구들을 리스펙트 하래. 뭘 할 만큼 리스펙트를 하는 거냐면요. You are sending their way.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은 네가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나간 거야. 여기 목적어. 네가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할 거 아니야. 그들에게. 근데 이렇게 그 무엇을 전달할 건지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너의 친구들을 리스펙트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건 정도는 알 만큼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리스펙트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뭘 알 만큼? 네가 보내는 정보가 뭔지는 알 만큼. 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냅다 보내버리잖아. 근데 뭔지는 알 만큼 정도는 네 친구를 좀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You may discover. 너는 그러면 뭘 알게 될 거냐면은 사실은 면밀하게 인스펙션이 조사거든. 클로즈하게 인스펙션을 하면 너는 대절을 알게 될 건데 네가 막 하려고 했던 막 뭐 하려고 하다라고 이거요. 그래서 네가 막 쉐어를 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아티클 있지. 이것이 obviously 완전히 fraudulent는 형용사로 속이는 이라는 뜻이라서 deceitful 또는 하나 더 나와야 돼요. deceptive. 얘도 아예 같은 뜻이에요. 속이는 그러니까 기만하는 사기의 이제 내용이라는 걸 아마 너는 알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절도 알 수 있는데 it doesn't really say. 사실은 그 헤드라인에서 프로미스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또 대절인데요. You actually disagree with it. 사실은 너가 그 아티클이랑은 약간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제목은 그건데 안에 내용은 딴 내용이야.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은 네가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야. 근데 제목은 그건 줄 알았어. 제목만 보고 공유를 해버리면 사실은 너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네 친구한테 보낸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새끼 좌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뭐 하기 전에 우선 자세히 읽고 난 다음에 토스를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어차피 토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흥미로운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해야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읽고 나서 토스를 해줘라 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동그라미 쳐놓을까? 대절을 발견 5월 대절을 발견. 대절 첫 번째 거는 내가 공유하려고 했는 게 완전 가짜 뉴스네.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하고 있네.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내가 사실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를 아마 알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두 가지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석이가 해.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단어 알려줄게. 너 이거 모르지? 이게 진정성이야. 그럼 될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모르냐? 그럼 해. 뭐가 필수적이라는 거야? 야, 이 바보야.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뭐 하기 전에. 요거 컨베이. 이게 전달하다는 뜻이야. 그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잖아. 전달하다. 해, 그러면. says user. 잠깐 멍 때리고 있네 지금. SNS 유저들에게 데미 가르치는 건 아마 그 페이크 뉴스잖아. 가짜 뉴스를 전달하기 전에 그 가짜 뉴스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어? 밑에 거 해봐. 그러면 단어 알려줄게. 또로리. 이게 뭐게? 어떻게? 전반적으로 아니야. 소로울리야. 오가 들어가 있잖아. 단어 보소 이 새끼들. 수루 통하여. 그치? 도 비록 뭐 일지라도. 소로 모를 수 있나? 아무도 모르냐? 철저하게라는 뜻이야. 형용사예요. 그럼 해봐. 응. 응. 막아. 응. 인 어드밴스 왜 안 해? 인 어드밴스는 뭐야? 미리 예방으로 사전으로 이제 먼저 막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읽지도 않고 막 퍼뜨리니까 그게 더 많이 퍼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은 좀 읽고 나서 보냈으면 안 보낼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막아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맨 위에 거. 어떻게 하면은 페이크 뉴스에 퍼뜨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떤 걸로 생겨나는? 이걸로 인해 생겨난 거야. Resulting from이라고 나왔을까? Irresponsible sharing이라고 했으니까 책임감이 없는 쉐어링 때문에 생겨나는 페이크 뉴스의 퍼뜨림, 이런 퍼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막는다고요? 먼저 읽으라고. 그게 이제 해결책이라는 거죠. 다음 거 10번.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부심 있잖아요. 자부심은 생각보다 뭐의 개념이게? 우리 6시까지, 우리 7시까지 수업할 건데. 지민이 괜찮지? 지민아, 너 내 얼굴 보게 좀 나와. 나 네 얼굴이 안 보여. 한민규에게 가려 있잖아, 너. 교묘하게 한민규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그 각도가 안 보여. 약간 옆으로 나와. 내가 얼굴만 보이면 돼. 알지? 응. 있잖아, 우리 이제 두 개 나왔어요, 여러분. 13강에 10번이랑 11번밖에 안 할 거예요. 10번.
Would you expect? 너 있잖아. 혹시 이제 혹시 예상이나 하고 있냐? 요게 목적어가 이거 할 거라고. 자부심의 피지컬 익스프레션이니까 신체적 표현이요.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이 biological based or culturally specific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기반인가 문화적인 특정성이 있는가 라고 혹시 기대를 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부심의 이런 신체적 표현이. 제시카 트레이시라는 이 사이콜로지가 있는데요. 심리학자가 발견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리커그나이즈 인지하더래. 뭐를 인지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는지 느꼈을 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대. 어린아이도. 저 사람이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지를 어린아이들이 알 수가 있대. 사실은 이거일까라고 예측하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특성성이 있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베이스를 근거를 두고 있나? 이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프라이드의 신체적 표현. 야, 근데 이게 쌤이 한참 그 테드 영상 많이 보고 이제 학교에서 막 그런 거 심리학 관련된 거 수업을 들을 때 요게 어떤 자세인 줄 알아? 이 자세가 자신감의 자세예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약간 이렇게 커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자부심의 자세라고 했거든요. 진짜 자부심이 있으면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moreover 게다가 걔가 또 뭘 발견했냐면 대절을 또 발견을 했어요. 또 이제 뭘 발견했냐면 isolated population with 이것을 갖고 있는 서부의 문화권이랑 최소화로 가지고 있는 약간 고립된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립된 인구들도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확인할 수가 있었대요. 그 피지컬 사인들을. 그것도 이제 발견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번 옆에다 쓸게. 아이도 3번. 문화권 비주류라고 할게. 비주류 문화권도. 아이도 자부심을 확인했고요. 비주류 문화권 애들도 그 사인을 정확하게 확인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사인이라는 게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이게 포함된대. 웃는 거, 웃는 얼굴, 스마일링 페이스. 팔을 들래. raised arm. 야, 얘는 ing고 얘는 pp야. 스마일은 자동사고 레이지는 타동사야. 그거에 이제 느낌이 다르기도 해요. 올려진 팔, 웃고 있는 얼굴, 체스트를 확게 가슴을 활짝 펴고, push it out torso. torso가 몸통이거든요. 몸통은 push it out. 이제 내미나라는 거죠. 내미고 이게 가슴 쫙 펴고, 팔은 들고, 얼굴은 웃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있대요. 이게 뭐냐? 그럼 디즈 사인이? 제가 계속 말했던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자부심의 표현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얘 PP, 얘는 형용사 그냥. 얘도 PP네. 근데 푸시다 오시니까. 다 PP고 얘만 ING.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트레시랑 데이비드 마츠모토라는 얘가 무엇을 이제 검토를 했냐면은 프라이드 반응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프라이드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무엇의 경기를 벌이느냐면 유도 매치를 경기를 벌이는 거였어요. 근데 패럴림픽 게임이랑 2004년 올림픽 게임이요. 2004년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은 장애인들 하는 게 패럴림픽이니까 그거에서 유도 매치를 막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이제 바로 요 반응을 확인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사이티드는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블라인드는 볼 수 없는 애들이요. 근데 얘네들이 한 37개국에서 왔어요. 그럼 봐봐. 37개국에서 왔다라는 건 문화권 다양했다라는 거야. 문화권이 다양한 애들에서 볼 수 있는 애, 볼 수 없는 애까지 낀 거예요. 이 모든 애들이 컴피트 이제 서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빅토리 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보여진 거예요.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근데 누구랑 누구 다야. 볼 수 있는 애, 볼 수 없는 애요. 볼 수 있는 애들, 볼 수 없는 애들 보여지는 그 현상은 굉장히 비슷하더래.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볼 수 있는 애든 와! 볼 수 없는 애든 와!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니까.
요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건데 바로 뭘 보여준다? 이게 바로 이제 결과죠. 아, 자부심 반응이 인네이트하구나. 타고난 거구나. 자부심 반응이라는 건 사실은 타고난 거구나. 즉 바이올로지컬 베이스드구나. 맨 위에 거. 컬처럴리 익스펙션에다가 이거 X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O고. 왜? 문화권에 다 있는 데서 있잖아. 올림픽이라는 거는 다 문화권이 모여 있는 건데 비슷했대. 빅토리를 한 애들은 국적 상관없었다라는 거잖아. 국적은 영어로 내셔널리티야. 이게 상관이 없었다고. 국적 상관없이 승리한 애들의 행동은 비슷했다라는 건 그리고 게다가 볼 수 있는 애, 볼 수 없는 애들은 똑같았대. 그거는 이제 아예 타고난 거라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인네이트하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이제 했고요. 타고난 거는 인본이라는 단어가 아예 똑같죠. 그래서 이제 주제로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표현 같은 거거든요. 무엇의 신체적 표현? 자부심의 신체적 표현은 타고나더라. 똑같더라. 본질적인 거더라. 뭐 이거를 이거라도 써놔. 이것도 하나 써놔. 프리와이어드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내재된 이야. 미리 흐르고 있었던 거야. innate, inborn, pre-wired 또는 biological based 뭐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동반어를 조금 더 써요. innate, inborn, natural 자연적인 거, biological based, intrinsic 내재적인 거, inherent 내재적인 거, 타고난 것 이렇게 쓰고요. 이것의 반대말은 뭐겠음? 후천적인 거겠죠. 컬처럴 문화로 배운 거, 획득한 거 이게 다 후천적인 거예요. 다 후천적인 거. 후천. 근데 후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선천적인 거라는 거니까 지금. 요렇게 두 개가 이제 대조되는 느낌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다 똑같은 얘기함. 똑같은 얘기만 해서 저 지금 요렇게 형광펜 쳐는 요 단어만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선천적인 거라는 거지 후천적인 게 아니다. 요 단어 구분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 요게 마지막 거죠? 테세우스의 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얘 테세우스라고 있는 거 맞죠? 네,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는 사실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엄청 되게 위대한 히어로였거든요. 그가 이제 집에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요 배가 그와 그의 남자들, 그러니까 뭐 부하들이겠죠. 얘네들을 데리고 다녔었던 그 배가 너무 트레저드,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 사실 이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은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프리저브 이것을 굉장히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보존을 했거든요. 뭘 해가면서 리플레이싱 하면서 분사구문으로 썼네요. 이것에 오래되고 썩은이요. PP는 썩은, 플랭크는 막대기 같은 것들을 위드 무엇으로 새로운 나무 조각 같은 것들로 이제 교체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이제 조금씩 수리를 했거죠. 근데 여기서 플루타치라는 얘가 이 필로소퍼들한테 이제 퀘스천을 했거든요. 얘네들에게 요 퀘스천을 해요. 여기 중간에 생략된 건 대시예요. 근데 퀘스천이 이제 바로 이거였어. 요 수리된 배는 여전히 똑같은 배냐? 얘가 이렇게 했네요. 테세우스가 헤드세이드 타고 다녔던 항해를 했었던 그 배랑 수리된 배가 같은 배일까?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밑판 바닥이 있다고 쳐봐 지금 얘들아 장판을. 근데 그 장판을 다 갈아버렸어. 위 여기를 다 갈아버렸어. 그랬을 때 이 공간은 미진이의 공간이 맞는가? 미진이의 교실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철학적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교체 다 했는데 여기 미진이 교실 맞아?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야. 하나의 플랭크, 하나의 이런 널빤지 같은 거 제거를 하고 또 하나를 이렇게 리플레이싱, 교체를 한다라는 건 might not make a difference, 큰 차이점을 사실은 주지는 않아요. but 그러나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true, 사실인 거냐? once 우선 하고 나면 모든 이 널판지가 모든 널판지가 다 리플레이스가 됐을 때 그때도 여전히 사실이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하나? 한니 정도의 플랭크가 뭐 이제 바꾸는 거? 그거 그렇다 쳐. 여기 전체를 다 바꿨어. 그래도 여전히 그거 사실일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다 바꿨어 이제도. 그래서 몇몇 필로소퍼들, 몇몇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 그 식은 must be the sum 이렇게 주장을 해요. 배는 뭐여야 하냐면 각각 파트의 부분의 합이어야 한다. 라고 해야 한다. 당위성이 들어가죠.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then 뭐 했을 때 그 배가 got pushed around during your journey 동안에요. 항해를 하는 동안에 요 배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got pushed 이렇게 뭐 밀쳐져 가지고 and 그래서 lost 잃어버렸어. 조그만한 피스를. 만약 그랬을 때 그때 이 배는 would already 그러면 이미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을 멈춘다. 이미요. 아마 만약에 이리저리 밀쳐지다가 그 항해하는 동안에 뭐 조그만한 피스 같은 것들을 몇 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이제 아마도 이게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테세우스의 역설인 건데 테세우스 배의 역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전체를 다 바꾸면 그 배가 아닌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의 합이다. 배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 말이 맞다면요. 5번 문장. 그 말이 맞다면 아마도 이제 여기서 그냥 다니다가 뭐 조그만한 조각 같은 거 몇 개 잃어버렸어? 부분의 합이 배기 때문에 부분을 잃어버리면 그건 배가 아니게 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철학적 질문. 부분을 리플레이스 하는 것은 정체성에 헐트가 되는지 않는 걸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분을 고쳤을 때 정체성이 바뀌는 것인가? 이게 한옥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한옥에 야 이게 조선시대 때처럼 1600년대 1500년대 있었던 그 나무를 지금까지 써봐 얘들아. 못 써 그거는. 몇 개를 고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지보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체성이 사라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다.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